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T7A 훈련기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T7A에 대해서 저는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항상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이슈나 타이밍 딜레이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타이밍 딜레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그 딜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사는요, 디펜스1의 기사이고요. 1월 15일 기사입니다. 며칠 전 기사예요. 보면 미 공군이 지금 T7A 프로덕션을 딜레이 하겠다. 그러나 IOC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기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T7A가 한 해 추가 지연이 됐다는 것과, 그리고 느닷없이 지금 보잉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이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간단히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방산 장비를 개발할 때 이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 프로세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T7A가 1년 정도 추가 지연이 될 거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지연되는 타이밍 마일스톤이 마일스톤 C라는 마일스톤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단계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끝에서 이 얘기 좀 해볼 거고요. 타이밍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렇죠? 몇 번의 타임 딜레이가 있었는데 제가 다 여기다 기입하지 못해서 그러나 이제 가장 최근 거를 얘기해보면, 원래 기존에는 2023년 12월에 마일스톤 C 패스를 지금 25년 12월까지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늦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더 1년이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마일스톤 C 패스는 26년 10월로 이제 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에서 지금 이 미 공군이 보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봤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보잉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데요. 미 공군이 보잉에게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배경에는 이런 게 있대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계약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군이 보잉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죠. 보통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갑이 수주가 나가면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지금 너네가 문제를 잘 풀고 있고 이게 계약이 없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돈을 줄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왜 그럴까요? 보잉 살리려고 지금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2025년 T7A의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변화 없이 추가적으로 뭔가 어디서 돈을 땡겨와서 인센티브를 지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5년 예산은 3억 6,200만 달러, 하나로 약 5,400억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보잉이 지금 사브와 함께 이제 후방동체를 사브가 수주해서 같이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젝션 시트 문제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이런 거 겪으면서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손해를 또 많이 봤다 이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보잉의 계약 방법이 어떤 계약 방법이죠? 예, 맞습니다. 고정 가격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해도 알아서 보잉이 다 먹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많이 봤다. 그래서 저도 그 보잉의 실적 그런 자료들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꾸준히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이제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현재까지 T7A에서 손해본 이 손실 금액이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굳이 따져보면은 1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자세한 내용이 조금 궁금하시면은 금액적인 측면은 224번 보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과정에 사브는 보잉과의 사업에서 앞으로도 손해를 볼 것 같고 타이밍이 딜레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브의 CEO가 나와서 앞으로 T7A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겠다, 이제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229번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는 좀 간단히 전해드리고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마일스톤 C. 기사에서도 마일스톤 C가 1년 정도 미뤄질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마일스톤 C가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그냥 막연하게 미 공군이 마일스톤 C가 뭐 1년 미뤄졌대. 그래서 뭐 양산 어딘가쯤에서 미뤄졌나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채널에 이제 방향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조금씩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딥다이브를 해볼 건데요. 마일스톤 C는 일단 미 국방부 획득 프로그램의 주요 마일스톤 중 하나입니다. 야 그럼 마일스톤 A도 있고 뭐 B도 있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A, B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C거든요. 그래서 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C를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정식 생산 그리고 배치, 디플로이먼트, 결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미 국방부가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주요 마일스톤이에요. A, B, C. 마일스톤 A는 그 타당성 조사에서 개념 설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중요한 마일스톤이고, 이제 마일스톤 B는 개념 설계에서 본 설계로 넘어가는 이제 중요한 단계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마일스톤 C가 이 설계를 다 마치고 생산에서 배치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이 마일스톤입니다. 그래서 마일스톤 C의 패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상세 설계가 끝나고 제품을 다 완성을 하고 초기 저율 생산으로 넘어가는 주요한 그런 마일스톤이에요. 이거를 지금 1년을 더 연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크게 구획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선행 단계, 왜냐면 타당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초기 설계 컨셉, 개념 설계니까. 그리고 여기는 개념 설계를 가지고 실제 설계를 한 다음에 물건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양산을 흘리고 초기 양산분을 가지고 테스트와 평가를 한 다음에 IOC 획득을 하고, 이제 IOC 획득을 하면은 플레이트 프로덕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 타이밍을 갖고 개발하는 뭐 미국의 보잉이나 그 다음에 GM 디펜스 이런 데는 이제 똑같이 이걸 따라가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컨셉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타당성 조사 이런 거 하겠죠. 야 이거 지금 해도 되는 사업이냐? 돈은 얼마나 들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장비를 만들어 낼 건데 타당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다 검토를 하고 오케이가 돼. 그러면 마일스톤 A를 패스한 거예요. 그럼 이 단계에 넘어와서 뭘 하냐면 많은 팀들이 들어와요. 일단 설계가 이제 리딩을 하고 여기에 무슨 원가팀도 들어오고, 왜냐면 우리가 만들려는 그 코스트의 타겟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바이어도 들어옵니다. 왜? 또 이런 생산 사이트에 대한 정의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퀄리티도 들어옵니다. 야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런 제품들이 이런 퀄리티 이슈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꼭 반영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이런 리퀘어먼트들이 들어가서 좀 더 괜찮은 그리고 개선되는 제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팀들도 들어와서 자기네들 리퀘어먼트 넣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선행 단계 들어오는 이런 각각의 팀들의 이 요구사항을 모아서 이 엔지니어링 이런 리퀘어먼트를 만들어요. 각 그룹별로 자기네가 가진 타겟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든지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보다는 계속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선 반영하는 거죠. 보잉이나 이제 GM 디펜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 컨셉 시트, 그러니까 DCS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때 뭐 코스트 타겟, 그 다음에 컨텐츠 타겟, 그리고 뭐 타이밍,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을 위한 이런 리퀘어먼트 세팅이 이때 끝나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선행 관점의 이런 개발 단계거든요. 그래서 미국 아마 그 보잉이나 GM 디펜스에서는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 테크니컬 펠로우, 그러니까 막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 테크니컬 엔지니어링 이 그룹에 있어요. 왜? 글로 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컨셉들을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컨셉이 잡아지면은 이제 본 설계로 넘어가거든요. 이거를 이 단계에 넘어가는 거를 뭐 미국 국방부는 마일스톤 B라고 하는데, 보잉이나 아마 GM 디펜스 같은 데는 이거를 Vehicle Program Initiation이라고, 이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현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건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 단계가 이 업체들, 그러니까 보잉이나 GM 디펜스 같은 데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가 어떻게 알아?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또 냉철한 구독자분들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동네 백수가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 보잉이나 GM 디펜스 같은 회사들은 여기에서 이제 컨텐츠가 세팅이 돼요. 컨텐츠가 세팅된다는 말은 뭐죠? 예, 맞습니다. 그 리퀘어먼트가 다 세팅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돈,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기 위한 돈이 다 세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마일스톤이다. 그래서 요 단계를 넘으면 이제 현업으로 넘어와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이제 개발을 하면은 이제 제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미 국방부 기준으로 CDR하고 PRR이 있는데, 이 CDR이 아마 크리티컬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일 거예요. 여기 컨셉 단계에서 이런 설계안들이 넘어와서 실질적인 그 설계 제품들을 만들고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제품 단품에 대한 이런 디자인 리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더 진행을 하면서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그런 물건들이 다 나왔어. 그럼 이게 PRR이라고, 이게 무슨 프리 프로덕션 뭐 그런 리뷰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제품 이제 다 나오고 인티그레이션 다 끝나고, 야, 이제 우리 이 제품 가지고 초기 양산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다 됐어? 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리뷰 포인트예요. 여기 표시돼 있잖아요. 메이저 리뷰라고.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되면은 이제 관련 자료들 준비해서 그 마일스톤 C가 패스가 됩니다. 마일스톤 C 패스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걸 패스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초기 이제 저율 생산에 들어가고 몇 대를 뽑아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OT, 그러니까 오퍼레이셔널 테스트랑 그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왜? IOC 획득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최종적으로 풀 레이트 프로덕션 포인트 이렇게 끝나면 이제 진짜 완전 양산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FOC 단계로 넘어가면서 유지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일 했었고, 뭐 이쪽 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단계 넘어서 이런 일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뭐 테크니컬 엔지니어링, 그리고 여기는 뭐 커런트 프로덕트, 여기는 이제 뭐 약간 퀄러티 개념이죠. 퀄러티. 그리고 유지 보수는 이제 넘어오면서 뭐 워런티나 이런 이 AS 같은 이런 이제 개념의 이런 팀들이 합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옛날 기억을 좀 더듬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PDR 지금 이 Preliminary Design Review가 되고 이러면서 테크니컬 엔지니어링 그런 리퀘어먼트와 그다음에 코스트 타겟, 타이밍 타겟 같은 게 이제 여기서 리뷰가 되고 오케이 되면은 이 마일스톤 B를 건너서 본설계로 들어가고, 본설계에서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를 해요. 이제 제품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를 하고 이게 제조 가능성이 있는지 리스크 평가를 해요.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자체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하는 거고, 이게 끝나고 이제 본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PRR, 이게 뭐였지? 이게 프리리미너리 프리 프로덕션 리뷰인가? 뭐 그런 걸 거야 아마. 그 본설계 끝나고 인티그레이션 끝난 제품들이 초기 저율 생산을 위해서 진행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초기 운영 평가를 위한 확인 절차가 들어가죠. 왜? 이거 끝나면 마일스톤 C가 패스가 되고, 이 마일스톤 C 패스를 기준으로 초기 저율 생산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제 양산 전에 뭐 공정 개선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중요하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IoT, 그러니까 이니셜 오퍼레이션 테스트와 이밸리에이션 하고, 즉 초기 운영 테스트 및 평가를 하고 군의 작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된다 그러면 뭐냐, IOC잖아요. IOC 획득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IOC 획득하면 이제 뭐 풀레이트 프로덕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유지 보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맨날 입으로만 달고 살던 마일스톤 C가 1년 미뤄졌대, 이거 해봤습니다. 즉 양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관련 리뷰를 하고, 리뷰에서 문제가 없다면 고해라고 해주는 주요한 마일스톤으로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오랜만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